국민연금 60조 원. 썸네일 보고 오셨죠? 맞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60조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60조 원어치 주식을 시장에 던져야 하는지 그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칼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목표 비중은 14.9%였는데 반도체 붐을 타고 코스피가 연초 대비 25% 이상 폭등하면서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주식의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전체 자산의 24%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기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정부가 짜놓은 비율 규칙을 어기게 됐다는 이유 하나로 60조 원어치를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아야 하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규칙을 미국, 일본, 대만의 거대 자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들은 국민연금이 언제, 얼마나, 어떤 종목을 던질 수밖에 없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놓고 한국 시장에서 먼저 빠져나갈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뒀습니다. 국민연금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글로벌 타짜들은 이미 판을 다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6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강제로 주식을 던지는 그 순간 외국인들은 그 낙폭을 수익으로 챙기며 한국 시장을 완전히 털고 나갑니다. 올해만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빼간 돈이 누적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이 60조를 던지면 외국인은 그 위에 100조 넘는 물량을 더 얹어 판다는 뜻입니다. 팔려는 물량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사라지는 이 최악의 수급 불균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를 직접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이것만 확인하면 이 글로벌 머니 게임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히 충격적일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한국이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연금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빚어진 이 수급의 모순은 글로벌 자산 배분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 속에서 반복돼 온 비극입니다. 거시경제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차트는 과거 일본과 대만이 겪었던 글로벌 자본 이동의 순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증시가 해외 자본의 문을 열기 시작하며 온 국민이 주식 열풍에 취해 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장밋빛 미래를 외칠 때 미국의 거대 자본들은 한국 연기금의 미숙한 자산 운용 원칙과 정부의 규제 틈새를 노려 조용히 차익 실현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본질은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자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외화 유출과 증시 폭락이라는 부작용이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올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들은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지켜줄 방어벽을 세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월가와 싱가포르, 홍콩의 투자은행들이 발간한 리포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가올 글로벌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만약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7월이 되는 순간 국민연금은 법을 지키기 위해 60조 원어치의 주식을 한 번에 시장에 쏟아내야 했고 이를 간파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전체를 공매도 공격으로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로 가격이 내리면 싸게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하루아침에 대공황 수준으로 붕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금융 체력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인들이 던지고 나갈 명분을 연금의 돈으로 메워주려 했던 임시방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무도 몰랐지만 글로벌 스마트 머니의 시선은 이미 한국을 떠나 대만과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 비중을 20.8%로 올리고 허용 범위까지 합산해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면서 연금의 실제 주식 비중은 여전히 그 한계치마저 초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국장을 살리는 밸류업이라고 자화찬했지만 속으로는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한국 대형주의 숨통을 조일 무기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적 모순을 눈치챈 글로벌 금융 진영들이 과연 하반기 국장에서 어떤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밑바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두 거대 진영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국내 기관과 이 리밸런싱 규칙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온 글로벌 스마트 머니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 두 대가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위험천만한 폭주 레이스와도 같습니다. 우선 국내 진영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추어 국내 증시의 하방을 어떻게든 떠받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헤지펀드 진영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형주들의 수급 상단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미국계 자본들은 공격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본은 자국 정부와 연기금이 증시를 확실히 받쳐주는 환경과 한국을 비교하며 한국 국장의 체력이 취약하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패가 완전히 까진 도박판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는데 해외 큰손들이 가만히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국 연기금이 법적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던질 때 발생하는 지수의 당이 변동성을 수익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미국계 펀드들은 한국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거나 인버스 펀드, 즉 지수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는 상품에 자금을 태우며 수급의 공백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뺀 자금을 수급이 훨씬 안정적인 대만 가건지수나 TSMC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로 빠르게 이동시키며 시소 게임을 벌이지요. 이 무자비한 고래 싸움 때문에 정작 아무런 죄도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국내 중소기업들만 중간에서 새우등이 터지며 막대한 자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치 빠른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간 마당에 연기금의 강제 매물 우려까지 겹치니 시장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글로벌 IT 패시브 펀드가 한국을 버리고 대만과 일본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동안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내부의 부실한 민낯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이 한국 국장을 흔들어대는 이유는 화려한 정책 발표라는 간판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내부의 실체가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유연성이 확보되었고 목표 비중을 상향해 증시가 튼튼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내부 수치들을 대조해보면 소름 돋는 괴리가 드러납니다. 정부는 목표 비중을 올리면서 연기금의 매도 압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대중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의 내부 자산 운용 보고서를 뜯어보면 당이 급등으로 인해 부풀려진 국내 주식의 실질 비중은 여전히 상한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시를 띄우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다가올 파국을 잠시 미뤄둔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술이 아주 잘 되어서 환자가 건강하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중환자실 내부에서는 글로벌 숏 세력의 공격에 피를 흘리고 있는 구조를 감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의 관료주의 정치에 있습니다. 연금 기금을 움직이는 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박살나든 자신들의 규정과 장부상의 목표치만 맞추면 면책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이 이 맹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인 매도 버튼을 누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나 기금위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외국인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도 폭탄을 막아낼 실질적인 대책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정책적 모순은 우리 국민들에게 1990년대 말 부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며 IMF 외환 위기를 맞이했던 그 비극적인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듭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장밋빛 발표만 쏟아내다가 하루아침에 글로벌 자본의 공습을 받고 국민들의 삶을 사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괴된 채 파국을 향해 폭주하는 이 위험천만한 연기금의 리밸런싱 열차는
이제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룰과 글로벌 숏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제 제어 장치가 통째로 고장난 채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열차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시스템이었다면 지수가 과도하게 밀리는 시점에 정부나 연기금 차원에서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국장에는 그 누구도 이 파국적인 폭주를 멈추려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연기금의 운용력들이 장부상의 기계적인 목표치에만 매몰되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이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말라붙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돈과 거래의 흐름인데 이것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동성 공백과 정책 신뢰의 붕괴가 겹치면서 한국 증시는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기도 전에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 국장에서는 연기금의 분산 매도세와 외국인의 거대한 매도 압박이 겹치는 사상 초유의 수급 마비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댐의 중심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댐 전체가 무너지며 하류의 마을을 덮치는 것처럼 대형주에서 시작된 자산 급락세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까지 연쇄적으로 얼려버리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불안과 공급망 교란이라는 거시적 악재가 겹칠 때마다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 더 크게 요동치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충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패시브 펀드는 한국 대형주의 비중을 지우고 대만과 일본으로 자금을 옮겨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머니 게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진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주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고래들의 수급 싸움 뒤에 남겨진 처참한 피해 실태를 아주 냉정한 데이터로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냉정한 시장 데이터를 보면 피해의 규모는 이미 상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외인의 쌍끌이 매도 폭탄으로 인해 국내 대형주들의 주가가 주저앉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자산 손실률은 벌써 2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투자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막아 실질 임금 동결과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의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모았는데 왜 내 월급의 가치는 제자리 걸음이고 내 주식 통장은 반토막이 나야 하는 걸까요? 이 수급 전쟁의 피해는 계층별, 지역별로도 아주 가혹하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하려던 청년 세대는 취업 절벽과 주가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절망하고 있으며 은퇴를 코앞에 두고 노후 자금을 국장에 넣어둔 중장년 세대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은퇴 계획을 통째로 수정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동안 금융시장의 수급 공백으로 인해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과 지방의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으며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자산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밸류업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로 대중을 유혹하는 동안 해외 자본은 이미 한국 시장을 블루오션이 아닌 껍데기만 남은 양식장으로 보고 털고 나갔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해야 할까요? 글로벌 머니게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는 시선을 넓혀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라는 국내 수급 이슈를 넘어서 지금 글로벌 자본이 한국 국장의 빗장을 열고 돈을 빼내는 진짜 이유는 전 세계 지정학적 공급망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지도 위에 그리듯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왜 이 타이밍에 외인들이 대만과 일본으로만 몰려가는지 그 본질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각국의 생존을 건설이 없는 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 공장을 짓는 효율성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치적 성향이 같고 안전이 보장된 동맹국끼리만 뭉치는 프렌드 쇼어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쉽게 말해 믿을 수 있는 나라끼리만 거래하고 공장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완전히 새로 짜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일본은 엔저를 무기로 전 세계 반도체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TSMC라는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제조 능력을 앞세워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확고한 원픽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과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포지션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매크로 지표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세력 재편의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눈에 한국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갈팡질팡하며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불안한 투자처로 보일 뿐입니다. 만약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미중 갈등이 한 단계 더 격화되거나 글로벌 공급망 장벽이 더 높게 쌓인다면 대외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한국 경제와 증시는 과연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수급에 상단이 막힌 국장 속에서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대형주의 비중을 줄이고 대만이나 일본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국장이 겪고 있는 수급 공백은 단순히 연기금의 자산 배분 룰이 꼬여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난리통 속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게 실적을 내며 살아남는 승자들은 도대체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고 연기금이 기계적인 매도 폭탄을 투하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조용하게 신고가를 경신하며 살아남는 초격차 생존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위기의 파도가 몰아칠 때 누가 진짜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지 비로소 증명되듯 진짜 강한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라는 안개를 뚫고 압도적인 펀더멘털, 즉 실적과 재무 체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리통 속에서 살아남을 조용한 승자들의 공통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내 자산을 어디로 대피시키고 어떻게 지켜낼지 진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국내 연기금의 수급이나 정치권의 정책 같은 외부 변수에 목숨을 걸지 않고 독점적인 기술력과 확고한 글로벌 공급망을 스스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방만한 경영과 내부 정치로 무너진 부실 기업들과 달리 승자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초격차 기술 개발에 올인하는 영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올 때 바위 뒤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글로벌 패시브 펀드가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단기 소나기가 쏟아져도 결국엔 탄탄한 실적으로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구조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최근 이 수급 전쟁의 소동 속에서 취한 행동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장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제한 때문에 내 주식을 던지든 말든 미국과 유럽 현지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받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자신들의 지위를 굳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고도성장기 시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기술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독한 생존 DNA가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의 공포에 질려 모두가 투매 버튼을 누를 때 진짜 스마트머니는 이 조용한 승자들이 가진 초격차 가치에 주목하며 조용히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의 리밸런싱이라는 시한폭탄도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대이동도 철저한 실적과 독점적 매력을 가진 진짜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판의 실체를 완벽하게 깨달은 지금 이 순간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이 내 지갑을 지키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반기 대한민국 증시는 정책적 모순에 묶인 연기금의 기계적 매도세와 외인의 선제적 공습이 맞물리며 대형주 중심의 수급 공백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판을 완벽하게 읽어낸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이 위기는 오히려 알짜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무작정 투매 버튼을 누르거나 대책 없이 물타기를 하는 대신 냉정한 수학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 지갑을 지킬 방어벽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 증시 수급 변화에 따른 3대 시나리오 대응 전략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 이탈이 가속되고 연기금의 기계적 매도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외인의 누적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국면입니다. 이때는 국장 대형주 비중을 과감하게 낮추고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으면서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미국 달러 자산이나 미국 국채 ETF, 즉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 쪽으로 자금을 대피시켜 소나기를 피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 시나리오는 지수당이 조정 후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최고점에서 일부 조정을 받으며 국민연금의 실제 비중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자연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국면입니다. 지수의 상단은 막혀 있지만 급락은 없는 상태이므로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기업이나 연기금이 비중 조절 와중에도 끝까지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고배당주, 밸류업 핵심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선의 시나리오는 정부의 추가 완화 정책이나 외인 수급이 반전되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연기금의 자산 배분 규제를 한 단계 더 유연하게 풀어주거나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수급 압박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짓눌려 있던 저평가된 우량 섹터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산업군을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여 차익 실현을 노려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고 확인하셔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오후 3시 반장이 끝나면 수급창을 열고 기관 및 연기금의 누적 매도 추이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동향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내가 가진 종목들이 단순히 지수 하락 때문에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부실 기업인지 장부를 냉정하게 뜯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당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산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글로벌 지수 패시브, ETF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해 두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고래들이 장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던지고 외인들이 판을 흔들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가격은 기업이 가진 진짜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알고 작동 원리를 이해한 사람에게 지금의 폭락장은 거대한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